결국은 잡히는 강도들의 잡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제가 그 마지막 사업을 했던 곳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 뒤쪽에 건물이고, 지금 이 건물과 여기 지금 스페이스가 여기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스페이스의 자리에 제가 파킹을 해놨었습니다. 파킹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하얀 대문 보이는 두 곳에서 아이들이 말싸움을 하다가 이제 총격 사건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금 나무 쓰레기통이 있는 그쪽 옆에다 이제 밴을 세놨는데, 그쪽으로 이제 총을 뽑아 들으니까는 이제 도망을 하다가 제 차하고 지금 그 담하고 사이가 너무 좁으니까 저 도망가지 못해서 어떤 이제 총격을 당하고 이제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게 파란색을 칠한 이 건물이 제가 그 사업을 하던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정면을 제가 이렇게 찍네요. 지금 내가 생각에 지금 미국 성조기하고 브라질기가 꽃팽인 걸로 봐서 아마 이제 브라질 사람이 사서 가게는 아닌 것 같고 무슨 하여튼 오피스 같은 그런 기분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저기 지금 아이들이 지금 있는 곳이 그게 이제 보스 정류장이고, 그 이제 코너에 공전전화가 있었고, 그 건너편에 보이는 집 있죠, 회색으로 보이는 집, 그 집이 제가 그 두 번째 그 스토리를 얘기했던 그 청년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와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 못 보여줬던 이 옆에 그 앞에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위에 모든 이제 그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동영상은 실제로 강도 사건이 일어났던 그 뉴스에 나왔던 그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목적은, 제가 말로만 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유사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강도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총구가 그 점원의 그 머리를 향하고 있고, 점원은 머리 뒤로 올려서 손을 들고 있는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그 서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순간 한 20여 분간 강도당했는데, 제가 부중히 한 10여 분을 머리에 총구를 대고 끌려다녔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장면은 실제로 강도당하는 장면입니다. 강도당하는 장면을 그 동영상에 찍혀서 지금 강도당하고 있는 이 순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강도당하는 순간이 제가 미국에 와서 첫 번째 세븐일레븐에서 강도당했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카운터 모두 그렇고, 그 당시에도 손님이 있었어요. 손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손님이 이제 여기는 지금 어른인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거, 그거 차이고, 지금 강도당하는 이 모습이 제가 꼭 첫 번에 강도당했던 순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면도 그 두 명의 강도한테 끌려다니면서 당했던 그 당시의 모습과 거의 90% 비슷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은 참 그 강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순간 목숨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단 1초도 방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실감하기 위해서 실제로 있었던 이 동영상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워싱턴 브로 TV의 워싱턴 브로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또 한 며칠간 이제 방송을 쉬었는데 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방송을 좀 쉬었습니다. 오늘은 요거 방송 전에 보여드린 그 동영상들이 몇 개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서민 에리아에서 서민 상대로 20년간 장사하면서 그 맞이했던 그 강도 그 하여튼 사건들 중에 제일 제가 힘들었던 아마 6번째 제가 강도인 것 같아요. 사건 현장을 여러분에게 묘사해서 그 동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 실제 사건이 아니고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강도 사건들 중에 저의 사건과 제일 아주 그 가까웠던 그런 상황들, 한 90%는 가까웠던 그 상황들, 똑같은 상황, 손을 들어서 머리로 제치고 손을 들었던 장면이라든가 강도가 저의 이마에 총을 겨눴던 그런 모든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자세하게 그게 보여드리는 그 장면들이에요. 그 동영상에 이어서 거기에 대한 제 보충 설명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잠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동영상에 나왔던 그 사건들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그 얘기를 듣든가 뭐 영화를 보든가 동영상을 보든가 어떤 글을 읽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실제로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렸던 그 순간을 사실 뭐 한 60%밖에 느끼지 못해요. 실제로 그 당했던 사람들은 그 상황이 참 정신이 없어요. 사실 그 당신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죽었다. 이거 내가 까딱하면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 공포밖에는 없죠. 그래서 무슨 다른 생각할 그런 염두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제가 이렇게 그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벼랑간 정말 자기도 모르게 뭐 뒤에서 와서 무슨 어떤 사고가 났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어떤 죽음을 맞이할 때는 뭐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겠죠. 근데 그 죽음을 느끼고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 사람은 알면서 맞이하는 사람은 그 짧은 시간에 글자 그대로 사람들이 옛날에 경험자들의 말에 의하면 주마등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모든 게 순간적으로 모든 게 탁 그 순간적으로 인생 정리가 됩니다. 예, 그거는 제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뭐 긴 인생 정리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한 5천 회의 어떤 인생 정리가 그러면서 포기하는 그 순간이 생깁니다. 이제 그날은 제가 이제 그 마지막 한 몇 년간은 보험회사하고 제가 사업을 같이 이제 겸해서 했죠. 근데 이제 주로 우리는 가게를 한 10시쯤에 엽니다. 아침에는 제 혼자 열어요. 예, 그래서 한 12시서부터 이제 저의 이제 그 배우자도 오고 또 헬퍼도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출근하고 이렇게 되면은 한 3시까지는 한가해요. 예, 사실 3시까지는 그렇게 동네 그 스토어들이 바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일찍 여는 사람들은 이제 그 아이들 등교 전 시간, 그 뭐 그게 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솔직히 일찍 연다 그러게 되면 한 6시에서 한 8시 사이, 한 8시 반, 이제 그렇게 되면 벌써 아이들은 등교가 다 되니까 그리고 뭐 출근하는 사람도 거의 다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차피 일찍 못 여는 거 예, 저는 이제 10시에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3시까지는 사실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을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이제 어떨 땐 사무실에 들렸다가 잠깐 일 보고 또 나와서 이제 문을 열고 근데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은 모든 그 보험 에이전트들이 다 참석해야 돼요, 회의에. 예, 그날이 이제 일주일을 정리하는 사업을 정리하고 또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종합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에이전트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회의를 조금 이제 일찍 마치고 제가 일하던 곳하고 이제 한 사업을 하는 그 이제 가게하고는 뭐 한 2, 30분 정도기 때문에 이제 회의를 마치고 이제 바로 나오면은 금요일 날은 조금 늦습니다. 한 1시간 정도, 한 11시 정도에 이제 문을 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회의를 마치고 11시에 와서 막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뭐 이제 옷 갈아입고, 왜냐면 이제 제가 보험회사 갈 때는 정장을 하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작업복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막 캐셔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요새 사는 남미 아이들 두 아이들이, 두 형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뭐 한 나이는 한 9살, 그리고 하나는 한 11살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걔네들은 이제 뭐 자기가 고르는 뭐 캔디라든가 이제 이렇게 고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손님이 왔으니까 캐셔대에 들어가서, 근데 그때 이제 캐셔대는 안쪽에 들어오면 또 캐셔대 쪽을 조금 분리해서 막아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이제 이제 페이할 거니까 이제 그걸 대비해서 제가 이제 캐셔대에 막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캐셔대 앞에 섰는데, 베란다양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때가 이제 여름이에요. 여름인데, 문이 그냥 문을 박차고 두 녀석이 그냥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냥 그 여름인데 스키, 그 검은 스키 마스크, 그 스키 마스크 두 놈이 다 쓰고, 양쪽에 권총을 다 들고, 보통은 이제 들어와서 눈치를 보다가 그 캐셔대 앞에 와서 권총을 뽑는데, 그날은 아마 이제 작정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고 손님이 없는 걸 확인이 됐으니까 밖에서부터 권총을 둘이서 빼들고 스키 마스크를 하고 그냥 쳐들어왔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뭐 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벌벌 떨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걔네들이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이제 레이다운, 그러니까 엎드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플로어에 그냥 바짝 두 녀석이 다 엎드렸고, 한 녀석은 저 캐시대 있는 쪽으로 안으로 이제 그 분리대가 있으면서 또 조그만 문이 이렇게 있는데 글로 박차고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뭐 권총을 딱 꺼내놓고는 뭐 돈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캐지레스터들이 이제 이런 강도들은 지들이 이제 열 줄 몰라요. 이제 열 줄 모르니까 이제 캐셔들한테 항상 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열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그 캐지레스터 뒤쪽으로도 물건들이 쫙 이제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캐지레스터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그냥 바닥으로 손으로 탁 쓸어내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물건값들, 왜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가끔은 이제 이런 트럭이라든가 물건을 이제 델리버리 하는 사람들, 또 물건을 트럭에 싣고 이제 이런 각 회사에서 이제 배달하면서 파는 사람들, 그런 우리가 물건을 이제 배달받아서 그러니까 파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브레스를 판다든가 포테이토 칩을 판다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물건값을 줘야 되니까 캐시로. 그러면 그 캐시를 캐지레스터에 놔두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물건 밑에다 이렇게 이제 숨겨놔요. 이제 강도들은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걔네들도 얕기 때문에 이제 경험이 많은 놈들은 물건을 그냥 바닥으로 확 이제 쓸어내려 버리면 이제 거기에 돈이 확 흩어지죠. 그 밑에 이제 돈들이 그 뭐 사이에 끼워놨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얘네들은 그 이제 우리가 그 아까 그 동영상에서는 보면 캐지레스터 그 안에 이렇게 박스를 들고 가는데, 이제 보통은 그거보다는 이 브라운 백, 그 이제 그 물건 담아주는 백, 큰 백을 확 오픈하라고 그래요. 그래 그 브라운 백에다가 그냥 동전이고 뭐고 그냥 돈 그러니까 강도한 돈이고 다 거기다 막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그런데 이제 그날 화근이 된 것은 뭐냐면은 저 반대쪽으로 제가 이제 델리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캐지레스터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왜 캐지레스터가 더 있었냐면은 라러리를 팔았기 때문에, 라러리를 팔면 사람들이 쭉 쓰니까 물건 파는 것하고 라러리 파는 것을 좀 구분해 놔야 돼요. 바쁠 때는 막 줄들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라러리는 그 반대쪽 그 이제 반대쪽 편에다가 이제 그 캐지 레스터를 놨기 때문에 이제 거기 이제 뭐 보통적으로 강도들을 보면 캐지 레스터에 돈이 있는 거니까 이제 나 여기 이제 메인 캐지 레스터에 들어와서 강도를 하고 저쪽에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쪽을 본 게 아니라 그 두 녀석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 두 녀석이 들어왔는데 한 녀석이 여기도 캐지 레스터 또 하나 있다 이러니까 이제 캐지 레스터를 열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를 그쪽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치 큰 녀석이 저한테 그때 이쪽에서 돈을 이제 브라운백에 다 담아서 뺐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저의 그 머리에 총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캐지 레스터 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쓰고 그 녀석은 뒤에서 제 머리에다 총을 대고 그러고서 저를 끌고 그 캐지 레스터 쪽으로 왔어요. 캐스터를 왔는데 열나는 거예요. 저기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근데 뭐 걔네들이 믿습니까? 돈이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제 총대를 그 곤청 총대를 그러니까 그 곤청 총대로 내 머리통을 그냥 치면서 열려면 빨리 열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열었습니다. 캐지레스트를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정말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떨 땐 더 문제가 돼요. 왜냐면 거기 돈이 있을 거라고 지네들도 어렵게 강도짓을 했는데 캐지레스토를 열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으면 그 순간적으로 지들도 화가 납니다. 허망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과격해지고 욕도 하고 어떨 땐 그래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그 어떤 낭망이 되는 순간에 지들도 화가 나니까. 이렇게 캐지레스토를 탁 열어서 보여주니까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저를 또 가게 그 홀 안쪽으로 거기가 이제 그 뒤쪽에서 이제 또 홀 그 이제 물건도 진열해 있는 그 홀로 저를 다시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온 다음에는 이제 저의 이마에다 총을 댔죠. 이제 저의 이마에다 총을 대고는 이제 저의 몸을 다 서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그때 이제 지갑을 뺏긴 거예요. 이제 지갑을 뺏고 뭐 주머니 다 뒤져보니까 뭐 근데 보통 뭐 캐지레스터를 아니 미국에서는 뭐 캐시들을 돈을 많이 넣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쟤는 작업복이었잖아요. 이제 다시 이제 정복을 입었다가 다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그 당시 주머니는 저희가 없었죠. 근데 이제 지갑은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옮겨 주머니에다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갑을 뺏겼습니다. 지갑을 뺏기고 그래도 화가 나니까 그 이제 바로 제가 그 이제 손을 들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앞에 이제 아이스크림 박스가 있었어요. 그 하드라든가 뭐 그 큰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뭐 이렇게 파는 크지 않아요. 그게 뭐 이제 우리는 그냥 소위 그 카펜 그 관 사이즈라고 그러는데 관 사이즈 그러니까 관보다 이제 크지만 이제 직사각형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이스크림 박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큰 사람 하나 이렇게 들어가 누울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 스페이스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높이는 뭐 이렇게 뭐 배꼽 정도 오나 아니 뭐 그냥 배 정도 오니까 그러더니 저를 거길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그 이마에다 총을 대고 그 문을 확 열더니 나보고 욕을 딜이 하더니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그 걔네들이 강도하는 짓거리가 제가 강도당하던 그 순간에 얼마 전에 한국 사람이 하나 강도선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이스크림 박스에 처박힌 건 아니고 워킹 쿨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냉장고인데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 저장하는 거 이제 그런 저장하는 쿨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워킹 쿨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는 냉장고죠. 그게 거기 우유 같은 거 보관해 두고 이러는 거니까. 근데 거기다가 워킹 쿨러에다가 이 녀석이 그 한국 사람을 그러니까 가게 주인을 집어넣고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도 2인조 강도였거든.
이게 저는 그 순간에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저를 처박으려고 하는 걸 보고 저는 이놈들이 동일범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저는 그 순간에 내가 어쩌면 오늘 죽는구나. 정말 그 순간에 저는 어쩌면 오늘 죽는구나 하는 이 순간을 저는 순간적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두 녀석이 이제 하나는 등치가 크고 그러니까 저한테 총을 겨눈 녀석은 등치가 크고 망을 보는 녀석은 그냥 호리호리하게 보통 체격이었는데 뭐 둘 다 총을 들었으니까 뭐 제가 도망갈 어떤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머뭇거리고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저의 머리통 그냥 몇 번 치는 거예요. 권총 그 자루로 탁탁 치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그러고서 뭐 저의 이마에다 총을 딱 겨두고는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어차피 내가 죽을 거 한번 튀일까? 도망갈까? 이런 이제 별 생각이 그 순간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갈 수 없는 게 그 문하고 이게 조금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도망을 가려면 그 안에 가운데도 물건이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니은자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도망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 앞에 그 망 보는 녀석이 어차피 서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는 없죠. 도망갈 수는 없고 그래도 그냥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 머리에 총 맞아 그 아이스크림 박스에 처박혀 죽느니 내 도망이라도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주마등 같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몇 초간인데 별 생각이 다 납니다. 아유 내가 죽은 자식들 어떡하지? 저 배우자 부인은 어떻게 하지? 별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들면서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제가 한번 이 사건을만 하나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종합적인 강도 사건에 대한 한번 그 유튜브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한번 업로드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사실은 99.99 제가 먼저 방송에서 말했듯이 그날 죽는다는 것으로 저는 완전히 제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이게 미국에 이민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자식들도 다 키워놓지 못하고 오늘이 내 이 마지막이구나. 오늘이 내 이 마지막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 그 뭐라 그럴까? 그 죽음을 느끼는 그 사형수의 심정이 이럴까 하는 데가 막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어차피 도망은 못 가게, 도망은 가봤자 붙잡힐 거고.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솔직한 얘기로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항상 이제 듣는 말이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그 유튜브의 제목이 그 1초의 기도라고 했는데 오늘은 죽는다고 하는 순간을 저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오늘이 내가 이 순간이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천장을 올려다 보면서 걔네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을 느끼면서 뭐 천장을 쳐다봤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얘기도 천장이 아니라 그 사람 말로는 하늘을 쳐다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하늘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쳐다봤자 천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의미는 하늘을 쳐다본다고 하는 의미였지만은 제가 천장을 쳐다보면서